안녕하세요. 한방마마예요. 지난 시간에 월경할 때 덩어리열이 왜 생기는지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덩어리열이 생기지 않고 생리를 순조롭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볼까 해요. 우리가 어떤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좋겠죠.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힘들거나 또는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무심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첫째가, 요즘은 그 모든 질환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염증이라든지 뭐 통증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중독에서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좋으세요. 달달한 커피, 달달한 차, 뭐 이런 것들, 달달한 빵, 과자 다 먹기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그 청주 한의원에 오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 거 정말 많거든요. 뭐 채소도 있고요. 뭐 생선을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드셔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적정량의 뭐 잡곡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드실 수 있잖아요. 단지 너무 단빵, 과자, 떡, 음료수, 과일을 좀 줄이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채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방법에 따라서 뭐 카레라든지 아니면 파스타 소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에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야채를 볶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생으로 드실 수 있으면 가볍게 데치거나 생으로 드셔도 괜찮죠. 결론은 빵, 과자, 음료수, 떡 뭐 이렇게 너무 단 거, 단 차, 커피 이런 것을 조금 줄이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이 청바지 중에는 굉장히 두껍고 뻣뻣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꽉 끼는 바지, 운동할 때도 왜 스키니 많이 입고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키니를 입고 운동하시는 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몸매 보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속옷 같은 것도 좋지 않을 거고요. 특히 요즘에 여성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요, 이 유기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흡수성이 좋은 그 생리대예요. 이런 생리대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쵸? 편리해도 여러분이 만약에 생리통이 있거나 아니면 난임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궁 질환이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천연 소재로 된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면으로 된 빨아서 쓰는 생리대도 있어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정말 사용하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속옷 같은 경우는 손빨래를 하시고요. 섬유유연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제가 젊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겨울에 뭐 드세요? 그러면 다 아아를 드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 주문하는 거를 봐도요, 한겨울에 바깥에 영하가 막 영하 7도, 8도 막 이런데도 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가져가세요. 이 찬 음료나 음식은요, 남녀노소 누구한테든지 다 나빠요. 특히 가임기 여성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내부 장기, 식도 위에도 안 좋고요. 방광, 자궁 이런 데 다 뭐 장 같은 데 안 좋거든요. 모든 근육을 수축하기 때문에 작은 근육도 수축하면서 월경혈이 잘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덩어리열이 생기겠죠. 네 번째는 지극히 당연한 것, 금주크면, 그리고 이 배달 음식이라든지 과자, 빵, 뭐 인스턴트 등등은요, 전부 다 환경 호르몬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줄이자. 다섯 번째, 항상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특히 자기 전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시게 되면 이 청색광에 노출돼서 정말 좋지 않죠. 6번째는 건강한 식습관. 그럼 뭘 먹고 살을까요? 깨, 참깨, 들깨 괜찮고요. 삶은 계란, 기름기 많지 않은 육류, 생선, 그리고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리, 양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등 토마토 등의 이런 채소, 그리고 샐러리, 깻잎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콩으로 만든 식품들도 좋겠죠. 7번째는 항상 여자분들은요, 운동을 많이 안 하세요. 가벼운 운동을 해서요, 근육의 탄력을 기르고,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죠. 중심부 근육. 그 중에도 복부 근육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복부 근육 키우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플랭크라고 생각을 해요. 복부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7가지를 여러분이 생활에서 실천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질병이나 문제가요, 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치료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의학의 힘을 빌어야 되겠죠. 한의학에서는요,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복부하고 주변 근육의 구조 또는 척추의 구조를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복부도 따뜻하게 해주고 복강 내에 들어있는 노폐물도 배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부 근육 긴장도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생리혈이 제대로 배출되면은 치료가 잘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약, 침, 뜸이라든지 온열요법, 경피, 저주파, 치료요법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생활요법을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의료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의료적인 검사 결과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한방의 치료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리 덩어리열이 안 나오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